세계 최고 다리 건설 기술을 자랑하던 일본이 한국의 상황에 경항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다리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다리는 아무 형태가 없거나 건설이 비교적 쉬운 아치교와 트러스교입니다. 그리고 비스듬히 친 케이블로 거더를 매달아 지탱하는 방식이 사장교입니다. 이는 주축간 거리가 150m에서 400m 정도에 적합한 다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렵고 고난도의 기술이 들어가는 것은 현수교를 꼽을 수 있습니다. 현수교는 주탑과 주탑을 케이블로 연결하고 수직으로 늘어뜨린 강선에 상판을 매다는 방식입니다. 현수교는 수학, 과학, 공학, 디자인적 측면이 모두 가미되어 있습니다. 수학에서의 포물선은 현수교의 이상적인 주 케이블 곡선입니다. 그리고 외관미도 뛰어나고 선박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와 한국 광안대교 등이 이런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현수교를 자국기술로 지을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덴마크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순신대교 전에 4개의 현수교가 있었지만 모두 외국 기술에 의존해 시공했습니다. 남해대교, 광안대교, 영종대교, 소록대교 등입니다. 즉 이전에는 현수교 건설 시 총 공사비의 10%가 외국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2013년 대림산업이 건설한 이순신대교는 역사를 바꾸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세계 6번째로 기술 완전 자립화에 성공해 4번째로 긴 현수교를 완성한 것입니다. 1973년 국내 최초 현수교 남해대교가 준공된 지 4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00% 국내 기술과 인력으로 짓기 위해서 대림산업은 신공법을 대거 적용했습니다. 시공의 핵심인 케이블 설치 작업에는 에어스피닝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활차가 강철선 4가닥을 가지고 주탑과 주탑 등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방식입니다. 광양과 묘도 사이에도 총 3,200회를 왕복시켰습니다. 이런 신공법으로 약 20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주탑에는 슬립폼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거푸집을 떼었다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유압잭을 사용해 거푸집을 자동으로 상승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50% 가까이 시간을 단축하며 11개월 만에 공사를 끝냈습니다. 덴마크 그레이트 벨트교는 주탑 공정에만 30개월이 걸렸지만 한국은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순신대교는 그레이트 벨트교보다 16m나 높은 270m로 완공되었습니다. 이런 현장을 보기 위해 일본, 중국, 독일, 스위스 등에서 토목학계 관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시작해서 1만 5천 명 이상이 다녀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신들이 보유한 아카시대교의 경관거리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기술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관거리를 1545m로 정한 것은 이순신 장군의 탄신년이 1545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림산업은 이 시공을 바탕으로 약 50조 원 규모의 해상 특수교량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림산업이 브루나이가 발주한 템브롱 대교를 7,500억 원에 수주한 것입니다. 브루나이 역사상 가장 큰 교량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총 길이가 30km에 이를 만큼 어마어마한 사업이었습니다. 대림산업은 입찰 당시 가장 높은 비용을 써냈음에도 경쟁했던 중국 업체를 물리쳤습니다. 입찰 당시 중국 업체가 가격 1에서 3위를 차지했고 대림산업은 4위였습니다. 하지만 대림산업은 특수공법을 통한 공기 단축안을 제시하며 최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이 다리 건설을 위해 새로운 장비까지 개발했습니다. 특수 기중기를 사용해 교각을 들어올리는 론칭 겐트리 공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 장비보다 2배 이상 능률이 높아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 11월 준공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일본마저 경악시킨 사건은 터키에서 일어났습니다. 2017년 대림과 SK가 일본을 누르고 터키 최장 현수교 차나칼레 수주전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 3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3.6km 길이의 현수교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주탑 간 거리가 2023m로 일본 고베 아카시대교 1991m를 능가합니다. 터키 공화국 설립 100주년인 2023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길이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 중국, 일본 등 총 4개 컨소시엄이 수주 경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일본은 입찰 마감을 앞두고 이시시 국토교통상까지 터키로 보내 수주 지원에 나섰습니다. 양국 간 우정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설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림과 SK 컨소시엄의 양어기간 단축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양어기간은 일본보다 1년 8개월이나 짧은 16년 2개월이었습니다. 대림산업과 SK건설 등은 이순신 팀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이토추 상사와 IHI 등을 확실히 제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터키 현수교 수주에는 한국 철강 기술력도 한몫했습니다. 포스코와 고려제강이 만든 강철 케이블이 공급된 것입니다. 포스코는 강도를 끌어올린 초고강도 철을 공급했고 고려제강은 이 철로 가는철사를 만들었습니다. 가는철사 127가닥이 모여 철줄 하나가 되고 철줄 148개가 모여 거대한 철 케이블이 된 것입니다. 현존하는 최고강도 현수교 케이블로 최대 풍속 69m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주탑용 후판 35,000톤을 공급하는 협정도 체결했습니다. 일본도 이런 불리한 상황을 직감했는지 수주가 어려울 것이라는 기사까지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한국이 수주하면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차피 완성이 없기에 붕괴는 없다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림산업과 SK건설은 올 6월 주탑 시공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난해 5월 기초 설치 후 엄청난 속도로 진행된 것입니다. 주탑은 높이 334m의 철골 구조물로 되어 있고 프랑스 에펠탑 320m보다도 높습니다. 사각형 상자 모양의 블럭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형태입니다. 주탑 한 개당 64개의 블럭이 구성돼 무게만 해도 18,000톤에 이릅니다. 이 다리는 2021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일본은 이순신 팀이 만들고 있는 이 다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